뒷조사해 보니까 뭐 낙마될 상황은 없습니까? 아, 그럼요. 여기 딱 제가 연락 드렸다는 것 자체. 네, 반갑습니다. 호랭입니다. 부산에서 아주 핫하게 지금 공인중개사무소도 운영하고 계시고 투자도 열심히 하고 계신 네. 재승욱 박사님과 함께 아파트와 부동산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 아침부터 서울에 올라온다고 좀 날씨가 더웠습니다. 네. 아유, 또 우리 대표님 얼굴 보니까 너무 동안이시고 네. 너무 잘생기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딱 서울 스타일의 그런 젠틀맨 같습니다. 아, 서울 사람 같습니까? 예, 서울 사람 같습니다. 아, 저 고향은 대전입니다. 부동산만 볼 줄 압니다. 이미 2권의 책을 내셔가지고 네네네. 많이 알려져 아유, 뭐 아니 있으세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 후랭이 TV의 이제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 겸임 교수를 하고 있는 부동산 박사 재승욱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일도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역 투자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권의 책, 올해 2019년도 제가 두 권을 준비하면서 책을 내었는데, 첫 번째는 소액 부동산 투자가 정답이다 라고 하는 요 책하고요. 아이고, 좀 소개 좀 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돈 잘 버는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다. 요 두 권의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아, 네. 돈 잘 버는 공인중개사이세요? 네. 돈 잘 벌었던 공인중개사고 지금 조금 덜 버는 공인중개사죠. 아, 예. 벌었던. 예. 아, 네. 한참 많이 최근에 부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네.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조금 거리가 없어서 조용하고 있습니다. 아, 부산 제가 이따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거 당연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끄럽긴 한데 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뭐 지역별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네네. 지금 뭐 서울 계속 뭐 규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많은 우리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금 다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전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저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문재인 정부 3년차 지금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예. 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을 때 제 예. 개인적인 생각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하고 2018년에 9.13 대책, 8월 10일 날 분양가 상한제까지 뭐 크고 작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네. 뭐 규제를 펼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시장에서는 바로 신호가 오면서 조금 잠잠해진 이런 분위기는 살펴볼 수 있지만 네. 지금 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큰 폭등이 오기 전에 그런 고요함이 아닐까. 즉 뭐 태풍이 오기 전에 그 고요함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2022년은 올해 분양하는 것들이 이제 뭐 데이터가 아직 안 잡혀 있어서 지금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지만 예. 지금 계속 공급 부족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네. 지금 이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되듯이 아마 서울은 조만간에 시간의 문제지 거의 폭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지금 이 시장을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조금 잠잠해졌다. 잠잠하죠. 예. 네, 이렇게 됐고. 재건축은 아무래도 좀 잠잠하지만 아무래도 재건축이 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이제 봤을 때는 그 주변에 있던 새 아파트들 뭐 우리 분양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된 신규 아파트들이 가격이 지금 오늘 뉴스도 보니까 좀 상승하고 있다. 네. 그런 것들 보면 네. 그런 신호들이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분양가 상한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예. 궁금합니다. 어떻게 사실 저희 부산은 이번에 그 분양가 상한제를 좀 피해가다 보니까 네. 뭐 크게 제가 부산 쪽에서는 이렇게 할 이야기가 많이 없었는데 네.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제가 또 요 후랭이 TV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겨울에 번발에 오줌 누는 거다. 근데 잠깐 오줌 눌 때는 발이 따뜻할지 모르겠지만 금방 날씨 때문에 또 더 꽁꽁 올 수밖에 없다. 아니면 여름 지금처럼 이래 더운 여름에 사이다나 콜라를 마시는 것과 똑같다. 저는 이런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사이다를 마실 때는 그 사이다가 남아있을 때까지는 막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은 먹고 나면 더 갈증이 나듯이 네. 이 분양가 상한제는 임시 방편에 그런 재건축에 대한 이런 가격을 조금은 잠재울 수 있지만 이 재건축이 또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날에도 봤듯이 우리 뭐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듯이 예를 들어서 주변의 시세가 1,200만 원, 평당 1,200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으면 뭐 지금 이 새 아파트는 1,000만 원에 분양한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30평을 봤을 때 벌써 프리미엄이 6천만 원을 가지고 새 아파트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말이 우리가 평당 가격이 200만 원 차이가 나지 서울 쪽은 뭐 엄청난 차이가 갭 차이가 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로또 분양으로 인한 많은 수요자들이 그쪽에 또 올인을 하게 되면서 물론 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또 그런 방편을 통해 가지고 5년에서 10년 동안 전매 제한을 갖다 묶어놨다
올랐다 하지만은 가격이 분양 가격보다 2배, 3배 나중에 오를 거라는 것을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입장에서 이거를 갖다가 뭐 5년, 10년이 아니라 15년을 간다 하더라도 가지고 가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강남 재건축 시장이 지금 아무래도 올해 분양가 상한제 되기 전에도 그 뭐라 하죠? 그 제초간 이간수제 때문에도 지금 전체적으로도 별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되면 조합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라는 이런 것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뭐 누구나 마찬가지로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거지 신도시에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싶지 하지는 않거든요. 네. 뭐 교통, 문화, 인프라 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강남을 원하는데 강남에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나중에 병목 현상, 막 깍조는 현상으로 인해서 폭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작동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도 강남 살고 싶으세요? 부산이 좋으세요? 강남이 좋으세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20대 때 서울 본사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네. 뭐 어떤 제가 직업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왔다 갔다 한 적이 많습니다. 네. 구로구도 또 자기에서 구로구에서 또 내려가지고 저는 구로구에 지하철을 타고 내렸을 때 저는 와 우리 사직 야구장 롯데 야구 끝나고 나서 그 나갈 때 그런 옛날 향수를 느꼈어요. 저는 출근을 하는데 네. 아침 8시 몇 분에 이렇게 그 구로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디지털 단지 쪽으로 이제 가는데 무슨 저는 데모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와, 아니 뭐 게르만족의 대이동처럼 무슨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몸싸움을 하면서 출근을 해야 되는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서울에는 살지 못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제가 태어난 곳도 부산이고 그리고 앞으로 부산의 집값도 아직까지는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부산에 사는 게 더 좋습니다. 네네. 정부가 사실 바보는 아닐 텐데 네네. 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도대체 얻고자 하는 게 뭔지 궁금해요. 이 폭등한 거를 그러니까 폭등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행을 한 거겠죠. 그것보다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과거 이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옆에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보면서 이렇게 생활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 노무현 정권 때도 초기에는 부동산 규제 정책, 양도소득세 뭐 세 채 있으면 무조건 60% 양도소득 때린다. 두 채 있으면 뭐 50%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 때문에 물론 네. 부산은 투기 가열 지구로 묶이면서 완전히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4년차, 5년차 넘어가면서 완전히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 문재인 정권은 약간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정권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뭔가 뒤에 어떤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일시적으로 강남이 자꾸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여론에 대한 문매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라도 좀 펼치고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근시안적인 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좀 장기적인 보다는 좀 뭔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좀 모면해 가려고 하는 하나의 좀 속책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막자. 그래 지금 일단은 맞고 뒤는 몰라. 뒤에는 모르겠다 이런 건데 뭐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부총리께서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시행 시기를 놓고 또 서로 불협화음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국토부는 뭐 10월달에 하자. 그 기획재정부에서는 너무 10월달에 하게 되면 또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네. 부동산 경기마저 계속 꺾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지금 뭐 돈이 돌고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렵고 자영업하시는 분들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시기인데 이걸 불에다 기름을 붓는 이런 형식이 아닐까라고 해서 지금 사실 여당 쪽에서나 정부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서울은 그렇고 네. 그럼 지방은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방은 우리가 저는 부산에 살고 있지만 특히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아니면 현재 실제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 지금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에 지금 한 14,000세 정도의 미분양 물량이 있거든요. 아직 네. 남아있고 부산은 지금 한 5,000세대 정도 미분양 물량이 있는데 경상남도가 지금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였다가 경상남도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또 옛날에 좋았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창원의 창원, 그 다음에 거제도는 옛날에 조선 살림이 한참 좋았을 때는 강아지들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정도로 그런 동네였어요. 네. 예, 그런 동네, 그런 거제도, 그 다음에 뭐 김해 지역 이런 쪽들, 네.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게 너무 입주 물량이 공급 가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창원 거제도는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옛날하고는 좀 다른 거래량도 조금씩 일어나고 부동산 가격도 물론 토지라든지 뭐 어떤 지역에 어떤 편차는 있겠지만 아파트 가격도 조금 하락하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 그래서 조금씩 상승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모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 많이 떨어져 있던, 그리고 분위기가 가장 안 좋았던 그런 경남의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반등이 일어날 소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요 지금 현재 시점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지금 2019년 올해 25,000세대 정도의 또 입주 물량이 들어와 있고 네. 내년에도 한 24,000세대 정도의 공급 물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다한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2021년에 지금 공급 물량 좀 줄어드는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네. 항상 투자자들은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 갭 투자를 하든 뭐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2년 전세 기간이라고 하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021년이라고 공급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뭐 터닝 포인트를 잡으려고 했을 때는 2019년도에 2년 전세를 끼고 들어가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바삐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부산 들어가는 부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또 많이 관심 있는 데가 또 충청입니다. 천안, 청주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청주하고 아무래도 천안, 그다음 뭐 충청남도, 네,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이제 세종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 제가 이 두 개 도의 수급상을 한번 살펴보니까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7년, 18년에 공급이 좀 가행이 됐습니다. 네. 가행이 됐는데 2019년, 20년, 21년부터는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올해부터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 쪽은 제가 어느 지역이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좀 아파트가 많은 지역들 중에서 과거에 좀 가격이 좀 올랐다가 많이 내려갔던 지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번 투자 시점을 한번 잡아보시면 2019, 20, 21년대에 대한 그런 물량이 작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높일 가능성이 높고, 충청북도는 1년이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19년까지 올해까지 공급 물량이 많고 2020년, 21년부터 공급 부족이 일어나다 보니까 충청남도 비슷한 시기이긴 하지만 충청북도는 아마 내년부터 좀 가격 상승 부분이 좀 바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